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항이 서해안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지정돼 풍력 발전 건설 전전기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항에서 풍력 터빈과 블레이드 등 주요 기자재의 제작과 보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 2천억 원을 투입해 해상 풍력 전용 부두 조성도 가능해졌습니다.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구기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75억의 공약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기존 사업들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서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반 시설인 전용 항만이 없어 산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군산항 7부두 75번 선석이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군산어청도 앞바다에 추진 중인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100여 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조성되는 2.4기가와트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에도 250기의 발전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항만 기반시설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설비는 크기가 크고 무게가 상당해 터빈과 블레이드 등 주요 기자재를 보관하고 조립할 전용 야적장과 항만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갖춘 전남, 목포 등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항 7부두 75번 선석이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반영됐습니다. 2년 전 4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중량물 야적장을 해상풍력 산업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항은 앞으로 풍력 터빈과 블레이드 등 주요 기자재의 제작과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민간 자본 2천억 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전용 부두 조성도 가능해졌습니다. 군산시는 76번과 77번 선석까지 해상풍력 지원 기능을 확대해 기자재 야적과 보관, 조립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단지와 군산항, 배후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자재 제작부터 조립, 운송, 선적, 해상 설치까지 이어지는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군산에는 해상풍력에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 업체, 기둥, 그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업체, 그리고 앞으로는 터빈까지 군산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 군산이 해상풍력의 절대적인 강자로 떠오를 도시이고요. 시동을 건 해상풍력 지원 항만,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신청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새만금 사업 여건과 기업 투자 수요를 기본계획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산업용지와 전력망 등 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적기에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피지컬 AI 국가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오늘 메가특구법에 협력사 집적형 연계특구 조항을 신설하고 전주와 새만금을 1호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상안에 따르면 전주는 로봇 학습 데이터와 인증 표준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로 새만금은 현대차 투자 기반의 생산 실증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 예타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가 이달 안에 출범합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탁 운영 과정의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운영 전반에 투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대위는 출하 농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와 매출 정산 현황 실시간 공개, 출하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위탁 계약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앞으로 4년간 전북교육의 방향을 담은 10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어제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천호성 교육감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안서에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과 기초학력 책임제,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전북학생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백서를 제작한 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오늘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해 지역 핵심 산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된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과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센터 구축,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사업 등입니다. 군산시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초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 청년 친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익산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공간 구성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청년문화센터는 신흥동 일원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북카페와 다목적 연습실, 동아리실, 콘텐츠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청년과 근로자의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민선구기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활동 과정의 소통 부족과 기존 사업들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익산시 인수위와 자문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8일간의 인수위 활동 결과와 인수위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에는 교통허브와 피지컬 AI, 반도체, 농생명 등 민선 9기 공약 사업 75개가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전략과 청년도약, 산업혁신, 시민행복 등 4개 분과의 제2혁신도시 유치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스타트업 창업혁신센터 구축과 KTX 익산역 광역복합 환승센터 구축, 상권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제안 82건과 시민 접수 제안 19건도 포함됐습니다. 민선 9기는 경로 의존적으로 행정을 하지 말자. 쉽게 얘기해서 하던 대로 하지 말자. 조금 더 열심히 차원 높게 새로운 차원에서 일을 하자. 아마 이 시장에 잘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하지만 인수위 운영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18일간의 인수위 활동 기간 언론을 상대로 한 공식 브리핑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시정 방향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서에는 만경강 수변도시 등 민선 8기 추진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도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분석해서 하기에는 인수위 구성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실행 계획 같은 것은 전문가 용역도 해야 될 거고 시청 각 부서에서 검토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18일간의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첫 기자회견을 연 익산시 인수위원회. 새로운 시정 방향성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지만 구체적 방향 제시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아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어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진범이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진술을 바꿨고 징역 1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익산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 6명이 갇혔다가 4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12분쯤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3대가 멈추면서 탑승객 6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갇혀있던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주민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귀가했으며 소방당국은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 과장급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A 공무원은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사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일 해임 처분됐습니다. A 공무원은 간판 정비 사업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으로 형이 가중됐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오지성 전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 전 후보는 이달 초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교부한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 수가 다르고 본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도 크다며 선거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심리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모자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전북도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어제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에서 전북이 최근 모자의료 진료 협력 체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내 분만실 병상수 등 시설 여건은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모자 응급의료를 책임질 전문의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과감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군산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0.19%, 전세 가격은 0.21%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 군산은 주택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3%,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0.06%로 하락했습니다. 군산의 하락세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기존 주택 거래도 부진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익산시가 산사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 13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열고 금마면 신용리 일원 등 모두 13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신규 지정된 취약지역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배수시설과 사면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산사태 예방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추행과 여비 부당 수령 등으로 무리를 빚은 전북도 과장급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감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일 해임 처분됐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아래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성추행 성희롱 폭언을 한 행위가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또 171만 7천 원 상당의 여비를 부당 수령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신체와 옷가지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달 26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여성 피의자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전주의 아세안 11개 국가에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내 세 번째이자 호남권 최초의 아세안홀이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22일 시청에서 한 아세안 센터 전주문화재단과 전주 아세안홀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 전주홍보관의 문을 여는 전주 아세안홀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 아세안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 의복, 가면, 소리, 빛 등을 활용해 아세안의 문화유산과 예술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다음 달 15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북도당 정기 당원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윤준병 현 도당위원장과 박희승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군의회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선군 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원택 지사의 내국인 카지노 추진 발언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 지역 주민들이 쟁취한 유일한 사회적 구제장치이자 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지역 생존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주말인 11일과 12일에는 1,428명이, 제헌절 연휴인 17일부터 19일까지는 3,091명이 방문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일 문을 연 오션 팔레트와 이달 말 완전 개통 예정인 인도교 효과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선유도 해수욕장 방문객은 81,692명이며 올해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OCI SE 주식회사가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발전소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3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지역 상생 활동으로 발전소 인근 오식도동 경로당에 한박 삼계탕과 음료를 준비해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황등면이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황등 미식문화 여행 가이드 맛따라 길따라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홍보 책자에는 황등의 대표 관광명소와 함께
황등 비빔밥, 백반, 백숙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점과 특색 있는 카페를 담았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